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가입 신청 마감 닷새를 앞두고 막차를 탔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심하다가 경제적인 실익을 선택을 한 건데요. 아직도 지분 배분이나 또 부총재 자리를 확보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6월에 협정 서명문 때까지는 치열하게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폐지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분양시장 막차 타시는 분들 많습니다. 뜨거운 청약 열기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부의 정책 지원이 지금은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보이겠지만은요. 중장기적으로는 아무도 장담하진 못합니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민간 재취업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하니까요. 사표 내고 막차 타시는 고위공직자들이 많다고 하네요. 현행법에서는 고위공무원이 옮기는 기업이나 단체가 퇴직 전에 근무한 부서에 5년간의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재취업이 되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이게 부서가 아니라 해당 기관으로까지 확대가 되거든요.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막차입니다. 정말 이게 막차를 타고라도 빨리 타결이 돼야 될 텐데 이달 말 대타협 시한이 임박한 노사정위원회 얘기입니다. 원래 계획은요. 어제 노사정 전체 회의에서 합의문의 초안을 작성을 했었어야 하는데 노사 간의 입장 차이로 실패했습니다. 이달 말인 기한 내까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이런 얘기들 또 노동시장 개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3, 4부에 마련된 금요기획, 노사정 3대 현안과 또 노동시장 개선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쟁점은 무엇인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차원이 다른 TV LG OLED.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서 자연색 그대로 보여주는 TV입니다. 차원이 다른 LG OLED TV.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 앤 디퍼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합니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은 어땠나요? 네,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상승폭이 가팔라 보였던 주시장이 이번 주 들어서는 약간 좀 혼조세에 빠진 모습이고요. 오늘도 이제 거래소하고 코스닥이 공이 다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뭐 크진 않지만 한 2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2020선을 살짝 하회하는 그 장의 마감을 보였고요. 코스닥도 한 2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한 640포인트. 그래서 크진 않았지만 어제도 주가가 빠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틀 연속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땠나요? 어제도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도 좀 많이 팔던데요. 네, 어제도 이제 외국인이 거래소하고 코스닥에서 순매도를 보였고요. 네. 오늘도 사실은 그 패턴이 바뀌진 않았는데 거래소에서 한 940억 원, 코스닥에서 한 500억 원 정도 주식을 좀 팔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국내 이슈보다는 최근에 미국 주식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좀 미국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고점 논란이 좀 나오고 있어서 네. 이에 따른 이제 이식 매물로 보이고요. 반대로 이제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국내 같은 경우는 일부 연기금이나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조정 국면이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의 그 매매가 좀 활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증시가 간밤에 좀 많이 떨어졌죠. 미국 증시가 사실은 이제 이번 주로 보면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틀 연속 그 네. 조정을 보였는데요. 네. 이제 결과가 뭐냐면 이제 올해 올라온 게 하나도 없는. 그래서 이제 연초 이후 수익률로 보면 미국 증시가 제로가 됐기 때문에 뭐 유럽이나 뭐 여타 국가들은 좀 약간 상승을 했지만 미국 증시가
사실 거의 한 5년 가까이 올라왔는데 그러게요. 올해 들어와서 상승세를 거의 다 반납을 해버리니까 예. 잘 나가던 이제 미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이제 조정에 진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사상 최고치다라고 했던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반납이 됐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은 되네요. 특히나 그 반도체 관련주,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많이 빠지고 바이오주들도 많이 빠지면서 그게 우리 시장에 아무래도 심리적인 영향도 많이 줬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IT보다는 이번 주 주중반에 나온 게 이제 저 바이오주들이 예. 버블이 아니냐. 네. 사실은 거의 한 4년 동안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그렇죠. 사실 이 바이오라는 게 어떤 실적이나 펀더멘털보다는 신제품이 하나 나오면 대박이 나느냐 안 네. 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사실 이제 그 기대감으로 이제 천정까지 올라갔는데 미국 내에서도 이제 과연 신제품이 이게 잘 나오겠느냐 혹시라도 예. 한두 개가 안 나오면 충격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 궁금증들이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제 자료에서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내도 코스닥이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 미국과 더불어서 약간 조정 분위기가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 그러면은 관련주들은 많이 영향을 받았을 거고요. 그 밖에도 좀 눈에 띄는 종목이나 업종이 있었나요? 사실 이제 이번 주는 주중반 이후부터는 주가가 조정 분위기가 좀 완전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눈에 띄는 업종은 없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이오나 제약주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흐름이 주중반에 좀 발견이 됐고 오히려 주시장은 힘이 없는데 증권주들은 아랑곳 없이 좀 올라가고 있어서 뭐 특이점이라면 이제 증권주가 상당히 주가가 좀 좋았다라는 점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사실 거래량이 늘어나면 이제 증권사들은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진다는 부분. 네. 또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낮아지면서 그 돈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어서 증권주의 이제 선방이 좀 눈에 띄는 한 주였습니다. 다음 주는 어떨까요? 사실 이제 다음 주는 월 말이고요. 예. 이제 1, 4분기 즉 1월에서 2월, 3월 달 이제 데이터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 미국도 데이터가 상당히 좀 안 좋은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3월 달 숫자가 지금 수출이나 산업 생산이 굉장히 좀 안 좋을 걸로 나오고 있어서 일단 다음 주는 그 31일 날 나오는 거시 지표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나라 또 금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표가 안 좋으면 이제 정부가 또 뭔가 당근을 내놓지 예. 않을까 해서 다음 주만 놓고 보면 약간 조정 분위기, 그 다음 주에 다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드디어 결국은 AIIB에 가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죠. 네, 어제 밤에 발표했습니다. 네. 어제. 이 AIIB를 우선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시아 지역의 각종 인프라라든가 SOC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하나의 개발금융기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아시아개발은행이라고 ADB라고 있죠. 네. 이 ADB의 기능과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 배경에는 지금의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미국과 일본 중심의 아시아 개발금융체제인 걸 감안할 때 중국이 주도가 돼가지고 중국 중심의 금융기구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이제 논란이 됐던 거는 미국은 당연히 이런 AIIB 설립에 대해서 미온적 내지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여기에 가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미국과 중국 틈바구니 에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고도 요격 미사일, 이 네. 사드하고도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성격일 수도 있는데 결국 이제 어젯밤에 정부가 참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오늘 기획재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창립회원국 자격으로 들어간다. 물론 들어가는 거야 문호야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만 이거 3월 말까지 결정을 해야지만 쉽게 말하면은 이 설립 발기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격을 일단은 획득하게 됐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과연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 지분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 예. 이렇게 되는데 그 규모 아직 일본이라든가 호주가 들어오는 것을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 GDP 기준으로 이제 아마 서열이 매겨질 것 같고, 그 서열이 매겨진다는 거는 각국의 경제 규모에 따라서 이제 그 내는 자본금을 얼마나 출연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지분율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 영내 기준으로, 그러니까 요 대상 국가들 가운데 우리가 경제력 규모를 따지면 중국하고 인도 다음으로 이제 GDP 규모가 세 번째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3위의 지분율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장담할 수가 없고요. 2대 주주가 될 네. 기회를 놓쳤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잖아요. 지금으로서는 근데 어느 것도 이제 정해진 거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중국이 최대 주주가 될 것이다라는 거는 분명하고요. 네. 중국에서 한때는 뭐 중국의 지분율이 50%에 달할 것이다. 거의 그러면 이 50%에 달한다는 거는 이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국내 기구처럼 네.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나라들이 인정할 수가 없을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참여하겠다라고 한 데가 벌써 36개 나라인데 여기에 더 많은 나라가 참여를 하게 될 경우에 중국의 지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마 네. 그래서 오늘 정부 얘기로는 50%에 훨씬 못 미치는 중국의 지분율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여기에 가입하기로 한 거는 뭐 짐작컨대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본도 최근 들어서는 뭐 아직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또 뭐 호주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무엇보다 이게 아시아 기구긴 하지만 문호 자체는 세계 전체에 열려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영국이라든가 뭐 프랑스, 독일, 이 유럽 국가들도 참여하는 쪽으로 다 방침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색채가 있긴 있겠지만 우려했던 것만큼 중국에 의해서 완전히 휘둘리는 그런 국제기구는 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는 일이 아시아 각국 저개발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 쪽에 이제 금융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참여함으로써 여기에 들어갈 때 우리나라 건설회사라든가 우리나라 뭐 종합상사라든가 이런 데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연간 건설 수요가 뭐 7천억 달러쯤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도 어쨌든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분명히 들어가는 것이 경제적인 실력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안에 들어가서 그렇다면 얼마나 지분을 더 확보하고 얼마나 더 목소리를 키워가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초대 총재야 중국에서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겠죠. 부총재 자리 정도는 한국의 그 경제적인 위상을 따질 때는 차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던데요. 뭐 항구적으로 될지 아니면 순번제로 될지 어떨지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한 자리 정도는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약간 네. 좀 스타트가 늦어가지고 예. 그 정도 지위가 보장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경남 기업이 자본 잠식 상태였고 결국은 법정 관리에 들어가기로 해서 신청을 했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 채권단한테 돈 추가적인 금융 지원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금융기관들이 못 주겠다라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 지원이 없으면 자력 경쟁이 불가능한 회사이기 때문에 네. 채권 금융기관들이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못하겠다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아직 뭐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수순으로 가는 거는 네. 확실해졌습니다. 예. 이 경남 기업이 사실 뭐 그동안 1970년대 뭐 80년대까지 중동 건설도 많이 하고 꽤 유명한 건설회사였는데, 그동안 뭐 주인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또 건설 경기 침체도 있었고 거슬러 올라가면 중동 건설의 붐이 붕괴된 그런 원인도 있었고 해서 그간 최근 한 20-30년 동안 한 3차례나 벌써 워크아웃을 겪었고요. 네. 결국 이번에 이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로까지 가게 됐는데, 우리가 근데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 논란이 되고 지금 이 경남 기업 같은 경우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그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된 비리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검찰의 수사가 자원외교 비리 의혹 관련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경남 기업의 지금 오너, 그러니까 소유주가 국회의원을 지내는 그 성완종 씨입니다. 네. 일단 국회의원을 지내고 그 중간에 이제 그 부정선거 부분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은 박탈된 상태인데, 아마도 그랬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성완종 회장이 경남기업을 인수한 게 2003년이었는데요. 네. 그 이후로 뭐 건설 경기 위침체 등으로 해서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정상적으로 기업을 어떤 노력을 해서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경유착 뭐 이런 거 이 권력의 힘을 빌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고 기업이 어려운 과정에도 그 회사 사주는 기업 살리기에 전념을 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에 당선을 했고 예. 또 본인이 이 금융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 과정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특혜, 외압, 이 지원, 부당 지원 이런 거에 대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기업이 정상적으로 기업 활동을 통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그걸 위해서 회사 소유주는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온몸을 진짜 모든 걸 쏟아부어도 모자라는데 그런 어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권력의 힘을 빌어서 어떤 어떤 자원외교 이런 부분에 휘말리고 예. 또 부당한 지원을 받고 이런 쪽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었고 네. 하지만 그것이 결국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결국 정권이 바뀌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바람이 몰아치면서 회사 자체가 또 법정관리로 가는 결국 이 피해는 회사 직원들하고 주주들. 협력업체들이 다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이 기업의 운명, 기업의 이 과정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한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무려 100조?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시가총액 100조 이상 기업들만 선별한 대신 100조 클럽 ELS. 대신이니까 ELS도 크게 드립니다. 대신증권 100조 클럽 ELS.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경제신간과 또 경제영화관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제신간에서는 이 홍보나 자기과시가 지금 너무 만연해 있죠. 그런데 이 외부적인 찬사나 보상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자기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내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조용한 영웅들, 이들을 가리켜서 인비저블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신간 인비저블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제영화관에서는 로맨스 영화입니다. 서약을 통해서 큰 사건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잔물결 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깜깜한 밤, 아이들은 밤이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뜬 눈으로 무섭고 외로운 밤을 버텨내야 합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행복한 밤을 선사해주세요. 저소득 아동 야간보호 프로그램 별빛 학교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공부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의 행복은 조금씩 자랍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알쏭달쏭 경제상식 퀴즈.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경제상식을 재미있는 퀴즈로 풀어보는 코너 경제상식 퀴즈인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경제신간,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을 드리겠습니다. 퀴즈입니다. 2월 상품을 한 곳에 모아놓고 할인된 가격에 파는 매장인데요. 신상품이 아니더라도 저렴한 상품을 찾는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등장했죠.
예전엔 주로 교통이 편한 도심에 위치했지만 요즘은 파주나 여주 등의 명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프리미엄 매장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공장이나 물류창고 바로 밖에 위치한다는 뜻에서 이름 붙여진 이 매장은 무엇일까요? 1번 아울렛, 2번 마감 세일, 3번 벼룩시장.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경제신간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퀴즈 잘 들으셨나요? 문제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 2월 상품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싼 가격에 할인해서 파는 매장을 가리키는 말인데, 조민덕 기자가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원래 공장이나 물류창고 바로 밖에 위치한다라는 뜻에서 이름 붙여진 이 매장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밖에 위치한다에 좀 방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아웃렛, 2번 마감 세일, 3번 벼룩시장입니다. 1번 아울렛, 2번 마감 세일, 3번 벼룩시장. 셋 중에서 골라서 정답을 골라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정답 아시는 분은 샵의 0945, 우물정의 0945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의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해서요.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릴 책 인비저블,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드리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4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 동안 열리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죠. 2015 서울 모터쇼 입장권 2장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박지은 주부 설거지 클리어, 청소기술 만점. 자, 최고난도 미션인데요. 아하, 안아줄 힘이 없네요. 어떡하죠?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 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어디에요? 퇴근 중. 진짜? 운전 중이야. 근데 이렇게 조용해요? 타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아슬란의 놀라운 고요함. 직접 경험하세요. 시승 신청은 현대차 홈페이지 참조. Premium comfort. Aslan.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신간. 금요일에는 경제신간 만나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떤 책을 들고 오셨나요? 예, 오늘 책은요. 네. 인비저블이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책이 안 보인다는 건가요? 뭔가 좀 안 보이는데요. 네.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그래요. 예.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일컬어서 뭐 자기 PR의 시대다. 예. 셀프 마케팅의 시대다.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일반 대중들도 뭐 SNS를 통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고 있고요. 또 일반뿐만 아니고 이 기업이라든가 이런 네. 데는 다 홍보부서 엄청나죠,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쪽은 이거를 의무로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임원들의 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죠.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하기도 하고요.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들을 활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유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게 되고요. 또 이렇게 해서 유명해진 사람들을 우리가 셀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슈퍼스타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부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대중들에게 어떤 각인이 된 사람들 말고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존재들. 네.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더욱더 위대한 조용한 엘리트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들을 찾아야죠. 그렇죠. 이들이 안 보이는 거군요. 예, 이들의 세계 인비저블이라고 책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데이비드 드와이크 언론인입니다.
그리고 또 음반 제작자이기도 하고요. 네. 기타 연주가이기도 한다고 그래요. 성공하신 분인가 봐요. 그렇게 썩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예. 근데 자신이 직접 인비저블의 세계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 사회의 과시적인 성공 문화에 좀 반기를 들고 외부적 찬사라든가 보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네. 자기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만족감과 내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 인비저블들의 세계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대사회에서 내면적인 만족과 외면적인 칭찬 가운데 선택을 해라 라고 하면 후자가 더 많죠. 그렇죠. 과연 이러한 지나치게 외면적인 칭찬을 쫓아가는 삶이 과연 올바른 삶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진정한 성공이란 과연 무엇인지 이 책은 우리에게 환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꼭 한번 짚어가야지 될 것 같은 부분인데요. 책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열악하거나 수준 이하의 서비스나 제품, 경험을 기대하도록 훈련받았다. 그러므로 어쩌다가 예상과 달리 훌륭한 것들을 마주치면 금세 눈치채기 마련이다. 유능한 웨이터는 팁을 많이 받고 좋은 영화는 별 5개를 받는다. 제 시간에 착륙하는 비행기는 승객들로부터 안도의 한숨을, 때로는 박수갈채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공항에서 길찾기 업무에 종사하는 하딩에게 기대하는 것은 완전 무결함이다. 그가 하는 일의 미학은 만약 그가 올바르게 일을 해낸다면 그 결과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고객의 소리 상자에 완전 무결한 길찾기 시스템을 칭찬하는 쪽지를 넣는 사람은 없다. 하딩이 하는 일은 매일같이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들은 그가 맡은 일을 훌륭하게 해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고마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조용한 긍정은 대다수 사람들이 바라거나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다. 나는 하딩에게 그가 얻는 보상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프로젝트를 끝내고 결실을 눈으로 보면 엄청난 뿌듯함이 밀려오죠. 난 아직도 부모님한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일을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찬사를 얻고 싶어서 시작했다면 진즉에 때려치웠죠. 예, 뭐 엄청난 찬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용한 긍정. 그렇죠.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책에 보면 저자가 실제로 자기가 인비저블의 세계를 경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이 언론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사에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YTN도 이제 한번 꼭 궁금한데 미국의 주요 매체에는 사실 검증 부서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부서는 없지만 이거는 게이트키퍼인 기자들 스스로 팩트 체커를 해야죠. 그렇죠. 예. 스스로 이제 보통 우리들은 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기자들이 있지만 그 기사들의 사실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부서까지 있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팩트 체커, 그래서 사실 검증 전문가 있어요. 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얼마나 체계적이냐면 예를 들어서 뉴요커에 근무하는 16명의 팩트 체커들, 이분들은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제2외국어에도 능통하고요. 대다수가 다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사에 어디에도 바이라인에도 이 사람들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대단한데요.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이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팩트 체커들,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지만 무대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인데요. 실제로 저자가 이 팩트 체커로 일한 경험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곳곳에서 자기의 일을 묵묵하게 해나가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취재했다고 그럽니다. 책에 보면 어떤 다양한 있을까요? 부류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유명한 뭐 정치인이라든가 유명인들이 항상 이 회고록이라든가 책들을 많이 내세요. 우리나라도 많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많이들 내시는데 그 책들을 그분들이 그 바쁜 일정 중에 어떻게 다
집필을 하시겠습니까? 구술을 하시면은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이 대신 글을 써주는 사람들을 뭐 고스트라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명 작가. 예. 그렇죠. 이런 분들도 바로 이 팩트 체크와 마찬가지로 인비저블의 세계에 살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또 대만의 타이베이 101이라든가 세계적인 마천루의 안전을 담당하는 구조공학가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항상 그 건물을 디자인한 사람만 그렇죠. 유명해지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없다면 건물이 안 되죠. 엄청나게 못 위험해질 수 있는 올라가죠. 거거든요. 예. 또 외교관들이 외국어를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요 정상들의 곁에서 정말 예.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 통역사들. 이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네. 또 유명 밴드들에는 항상 음악을 조율하는 녹음 기사라든가 맞아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외부의 칭찬이라든가 관심이 없어도 일 자체에서 몰입감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자기의 내적 만족을 추구하는가 네. 이런 궁금증에 책은 답해주고 있는 거죠. 뭐 그냥 일종의 성향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을 하나요? 예, 인비저블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뭔가요? 타인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책에 보면 피트 플레먼트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록밴드, 라디오 밴드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라디오 헤드. 네, 너무 잘 알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라디오 헤드의 무대 뒤에서 20년 넘게 기타 테크니션으로 일하고 있는 분이 바로 피트 플레먼트라는 분인데 네.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라디오 헤드의 음악이 사운드의 최첨단 혁신이다. 이런 평가를 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만큼 타인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당연히 이 일을 내가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 때문에 일을 한다라는 게 첫 번째 특성이고요. 두 번째는 치밀성입니다. 네. 세 번째가 무거운 책임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09년에 리비아 독재자인 무아마르 카다피가 유엔 총회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95분 동안 기억나요. 두서없이 연설했던 적이 있었어요. 연설이라기보다는 그냥 말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그의 곁에서 개인 통역을 했던 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 통역사가 75분이 지날 때쯤 해서 더는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탈지해서 쓰러졌다고 그럽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에피소드인데요. 네. 이렇게 통역사들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최고의 엘리트들이지만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유엔 통역사 출신인 윌킨스 아리가 이런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을 동시에 하는 일은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일에 몰입하게 되면 말하는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건데요. 네. 정말 치밀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가는 인비저블들의 세계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전 갑자기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족을 돌보는 엄마들도 인비저블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분들이 없다면 밖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사실 불가능했겠죠. 그렇죠. 인비저블. 근데 이 책이 자기 홍보와 자기 역시 내가 이만큼 하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잘났다는 것만을 말하는 시대에는 굉장히 신선한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고요.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 결과와 인터뷰 사례들을 소개를 하면서 타인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게 사실 실제 그 가치보다 훨씬 더 과장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다 인지상정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에 현대사회가 지금 감염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 브랜드와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남의 관심만을 막 갈구하면서 에너지를 거기에만 소진하는 것보다 묵묵히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때 그것이 내적 보상이고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책을 통해서 인비저블의 세계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근본과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껍데기만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인비저블 잘 들어봤습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an Haris
spostato.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guardate conto una cosa. 네, 책을 지나서 이제는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서 경제 이야기를 배워보고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영화관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는 뭔가요? 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 뭐죠? 네, 혹시 지금 결혼 몇 년 차인가요? 15년 돼가네요. 그 전에 지금 예. 혹시 남편분을 만났던 날을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기억 안 나죠. 만약 그때 내 예. 남편 혹은 내 애인을 만났던 그때 만나지 않았어도 네. 내가 지금 그분과 결혼하고 있을까? 그거는 한 5년 차 때나 해보는 그런 질문이고요. 지금 박병률 기자 몇 년 차예요? 저도 10몇 년 된 것 같은데요. 15년 차 되면은 그건 안 치는데 그런 영화인가 보군요. 네, 예. 마이클 수지 감독의 영화 서약이라는 겁니다. 네. 이 영화는 이제 이렇게 묻는데요. 열렬히 사랑했던 네.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지웠을 때, 그리고 이제 정말 제로 포인트에서 다시 시작을 했을 때, 네. 그래도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묻는 그런 영화입니다. 박병률 기자가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라군요. 예전에 그 인간 중독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 영화는 서약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연인 리오 그리고 페이지 두 남녀가 있습니다. 네. 주차장에서 우연히 눈을 마주치는데요. 한눈에 사랑에 빠지나요? 네, 한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예. 남자인 리오가 기억하는 내 삶의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가 되면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열렬히 사랑하고 아끼겠다. 또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갈라놓는다고 해도 네. 당신에게 돌아갈 길을 찾겠다. 예. 네, 이렇게까지 하는데 눈 오는 크리스마스 날 밤에 눈길에서 두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네. 그런데 이 교통사고로 아내 페이지가 기억의 일부를 잃는데요. 하필이면 남편인 그 리오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했을 때까지 그리고 사랑했던 기억을 모조리 잃어버립니다. 오. 그리고 이제 리오를 만나기 전까지의 이제 자신의 살만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이제 뭐 깨어났지만 이제 남편 리오는 자신에게는 낯선 남자일 뿐입니다. 그렇겠네요. 이제 남편 리오 이 사랑을 되돌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데 이때 아내 페이지에게 옛날 약혼자 제레미가 나타납니다. 오. 근데 이제 아내는 예. 근데 아내는 옛날 약혼자 제레미와 즐거웠던 기억만을 기억하고 지금 갖고 있어요. 있습니다. 예. 과연 이 아내의 마음을 현 남편이 되돌릴 수 있을지 예.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순간이 박병률 기자가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이런 달달한 이야기. 네. 아니, 달달한 이야기 속에서 경제 이야기는 어떤 걸 뽑으셨어요? 영화에서 이제 남편 리오가 회상을 하면서 독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우리에게는 삶을 강타하는 어떤 순간들이 있다. 네. 그 순간들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예측 불가능한 잔물결 효과를 동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잔물결 효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잔물결 효과. 그러니까 이렇게 잔잔한 수면에 돌을 던지면은 파문이 일듯 네. 그렇게 가는 거죠. 네, 영어로 하면 리플 이펙트인데요. 예. 그러니까 뭐 물결 효과, 잔물결 효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수에 돌을 딱 던지면 돌이 떨어진 지점부터 이렇게 동심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서서히 물결이 일기 시작해서 가장자리까지 물결이 연쇄적으로 퍼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네. 하나의 어떤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사건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잔물결 효과. 예컨대 한 국가에서 시작한 경기 침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웃 국가로 확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많이 봤죠. 네, 뭐 1997년 외환위기 바로 그랬습니다. 동남아에서 시작된 위기가 결국 우리나라까지 퍼졌었고요. 네. 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제 한 국가의 신용등급 하락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비슷한 국가로까지 위기가 확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 나라 위험하니 저 나라도 비슷하니 위험하지 않겠느냐. 바로 그겁니다. 2010년 그리스가 국가 채무 위기를 맞으니까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들도 동시에 또 위기를 맞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잔물결 효과입니다. 네, 잔물결 효과 그러니까 왠지 효과가 낮을 것 같은데 네, 이건 네. 그냥 물결 효과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게 외환위기 저는 굉장히 큰 공포가 있어요. 그렇죠. 트라우마. 네. 태국의 폐소화 뭐 이런 것들로 시작돼가지고 우리나라 네. 원화까지 미쳤던 그 외환위기 이런 걸 보면은 유로존의 그 위험도 그래서 남달리 보였는데 잔물간 효과 이게 그리스가 여전히 불안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여전히 물결 효과, 잔물결 효과가 걱정이 되는 곳인 것 같군요. 네, 특히 그 그리스가 계속 도와주지 않으면 네. 우리가 유로존을 탈퇴하겠다. 그렇죠. 그렉시트라고 그렉시트. 하죠.
이것을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제 잔물결 효과 때문인데요. 네. 만약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받아서 또 추가적으로 탈퇴하는 나라가 나올 수가 있고요. 이랬을 경우에 유럽연합의 경제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또 그리스에게 돈을 빌려줬던 주요 국가 영국, 독일, 미국이 많은데요. 그렇죠. 특히 이 나라의 은행들 그 자금 회수에 실패하게 되면 이 은행들이 또 연쇄적으로 부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리스가 버틸 수 있는 또 원인이 되고도 있죠. 괜히 그런 것들이 더 영향을 미쳐서 또 전 세계가 예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으로 시작해가지고 네. 금융위기, 실물경제 위기가 왔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잔물결 효과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기업의 측면에서 보는 잔물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뭐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거나 혹은 앞선 기업 문화를 발휘해서 이 영향을 연쇄적으로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애플이 개발한 뭐 아이폰, 이 스마트폰은 글자 그대로 이제 정보통신 시장 전체에 엄청난 이제 그 물결 효과를 일으켰는데요. 아주 새롭게 바꿔놨죠. 네, 뭐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키아 같은 경우는 문을 닫게 됐었고,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 혹은 LG전자는 또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로 서기도했습니다. 위기를 맞았던 또 하이닉스 반도체를 살린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아이폰의 영향이 컸었습니다. 네. 또 아이폰이 나오니까 또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또 새로 만들어졌죠. 그렇죠. 네, 무슨 방송이라든가 전자 결제 다 손쉬워졌고, 특히 그 인터넷 검색이 아주 이제 뭐 이동하면서 볼 수 있게 되면서 신문이나 방송보다 영향이 훨씬 커지는 결정적인 또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가지들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지금 정부가 정책을 펴는 것도 이 잔물결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은 게 대출 규제 완화하면서 부동산도 살아나라. 라고 이제 뭐 말하자면 군불대기를 하는데 이건 역시 잔물결 효과를 기대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부동산은 특히 그 연관 산업이 많은데요. 네. 거래가 활발해지고 건물을 많이 짓게 되면 건설업계가 살아나고 또 이사나 뭐 인테리어 업계 쪽도 활기를 띠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수익도 늘어나니까 뭐 여러모로 파급 효과가 크다 이런 얘기고요. 또 이제 집값이 오른다 싶으면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데 이것도 부의 효과라고 그러죠. 네. 그랬을 경우에는 소비도 많이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정부가 기대하는 잔물결 효과입니다. 항상 긍정적이지는 않잖아요. 네. 부동산을 부양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역시 부정적인 잔물결 효과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요즘처럼 과도하게 빚을 내서 내 집을 샀을 경우는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잔물결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빚을 갚느라 가계가 지출을 줄이게 되면 시중에 소비가 줄어들고요. 소비가 줄어들면 결국 기업의 매출액이 떨어져서 경기가 더 침체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집 사는 것은 한순간인데 빚 갚을 때 20-30년 걸리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측면에서는 미래에 써야 될 돈을 끌어당겨 가지고 썼다. 이런 뭐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특히 또 집값이 하락하거나 또 매매가 뭐 다시 뭐 줄어들게 된다. 이랬을 때는 대출한 사람이나 은행이 또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는데 네. 이런 모든 경제 정책에는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잔물결 효과를 수반하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그럼 리오와 페이지에게 잔물결 효과는 어떻게 일어나나요? 네, 뭐 리오가 직접 설명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바로 페이지를 주차장에서 만난 바로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이 잔물결을 일으켜서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을 이끌었다. 네. 부부로 만들었다. 이거고요. 또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 순간, 네. 이 잔물결 효과로 인해서 두 사람이 이제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율 기자였습니다.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꽉 막힌 교통체증마저 뻥 뚫어버리는 캔디 크러쉬 소다의 10단 연속 콤보음입니다. 아, 시원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전체 이용가.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쉬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네, 오늘 금요일이고요. 생생경제 퀴즈 있는 날입니다. 못 들으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전해드릴게요. 2월 상품을 한 곳에 모아놓고 할인된 가격에 파는 대형 매장을 얘기를 합니다. 교통이 편한 도심에 위치를 했다가 요즘에는 좀 바깥쪽으로도 생기고 있는데요. 원래 공장이나 물류창고 바로 밖에 위치한다는 뜻에서 이름 붙여진 이 매장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는요. 1번 아울렛, 2번 마감 세일, 3번 벼룩시장입니다. 정답은요. 오늘 방송 끝나는 오후 5시까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해서요.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책 인비저블, 그리고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 그리고 4월 3일부터 열흘 동안 고향 킨텍스에서 열리는 서울 모터쇼 입장권 2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많은데요. 9042님 유학할 때 많이 이용했는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할인율이 높지 않네요 라고 하셨고요. 7183님 아내는 여기만 가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날아다녀요. 전 여기만 가면 기가 빨리는 느낌이고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보기 다시 한번 드릴까요? 1번 아울렛, 2번 마감 세일, 3번 벼룩시장입니다. 잠시 후 3, 4부 금요기획에서는요. 대타협 시한이 이달 말입니다. 노사정 3대 현안, 그리고 노동시장 개선의 쟁점과 대합의를 통해 이뤄야 될 것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